최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서서 한국정보화진흥원 쪽에서 빅데이터 플랫폼 전체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저희는 이제 총 10개의 분야 중에서 문화 미디어 분야에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문화체육관광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공모에 선정이 되었고요. 저희가 이제 올해 7월에 협약이 시작이 돼서 이제 3년 동안 2021년도 12월까지 이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이 선정된 어떤 배경하고요. 그리고 지금 어떤 내용을 추진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여기는 국립중앙도서관인데요. 저희가 이제 국립중앙도서관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라는 범주가 사실 굉장히 넓다 보니까 처음에 과기부에서 제안하는 문화 미디어 분야에 우리는 문화도 있어야 되고 미디어도 있어야 되는데 이 모든 분야를 다 포괄하기가 사실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화라는 범주를 어디까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던 차에 우리나라의 문화 비전 2030이라는 문체부의 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보다는 저희는 이 장표에서 집중을 한 부분은 사실은 이용자 데이터를 생산하는 사람은 저희는 뭐 예를 들어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민간의 어떤 기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이 이용자가 데이터를 생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47세 김소연 씨는 주중 저녁 시간, 주말 시간, 휴가 기간, 그리고 재취업 준비 기간 동안 이 많은 시간에 자신이 계속 어떤 핸드폰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다른 태블릿 PC를 통해서 뭔가 계속 정보를 탐색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 탐색하는 정보가 실제 산업군에서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산업적인 측면에 대한 내용인데요. 최근에 이제 한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실제 문화라는 부분이 어떤 브랜드 그리고 문화상품, 일자리, 산업으로 연계되는 굉장히 중요한 미래 먹거리라는 부분을 저희는 BTS 사례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제안서를 제출하기 이틀 전에 방탄소년단이 앨범을 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BTS에 관련된 연구 보고서를 찾아보니 실제 방탄소년단의 인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아지고 그에 따른 패션이나 뷰티, 푸드, 다양한 분야의 산업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서 47세 김소연 씨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K-팝을 사랑하는 31세 에이미 씨의 경우에는 방문 1일차부터 방문 5일차까지 끊임없는 문화 소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업계에는 최근에는 이제 의료 시장까지 영향을 끼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에 있는 이용자들은 데이터를 생산을 하는 동시에 실제 이 데이터를 활용한 산업군에 있는 어떤 또 다른 서비스를 통해서 그 서비스를 수혜받는 수혜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내의 이런 여건 변화와 한류 열풍에 따라서 문화 분야가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구상할 수 있음을 본 장표에서처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보화 분야를 8개 분야로 나누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관광, 도서, 문화활동, 문화산업, 생활체육, 문화예술 이렇게 좀 큰 카테고리를 나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자리에 있는 다양한 이 문화 활동들이 이 문화 활동에 관련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기관들이 문체부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관에서 이렇게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 활동에 대한 데이터들을 생산을 하고 있고 또 이 안에서 이용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데이터들을 소비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자유롭게 참여하는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저희가 데이터에 대한 업무를 그동안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2011년도부터 저희는 이제 문체부 소속 공공기관에 있는 데이터들을 지속적으로 수집을 하고 있었는데요. 데이터에 대한 이용자들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는데 실제 이제 민간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그 어떤 그 유통 체계에 대한 단일화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이제 미흡한 점들이 있었고,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들은 지속적으로 생산이 되고 있고 축적이 되고 있지만 어떤 정제되지 않은 데이터로 인해서 민간에서는 이를 다시 한번 재가공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기반의 정책이나 혁신, 서비스에 대한 창출에 대한 부분이 좀 미흡한 점들을 저희는 이번 사업을 통해서 개선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신비즈니스 산업의 어떤 창출에 기여를 하고요. 국민들에게는 스마트한 문화정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그리고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문화정책 수립을 지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사업의 총괄 운영기관이 한국문화정보원에 대한 소개 부분인데요. 저희는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보화를 전담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2011년도부터 데이터를 수집, 구축, 활용, 확산을 지원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문체부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공공기관, 다른 타부처, 지자체에 있는 데이터들까지도 저희가 수집을 해서 중앙에서 그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데이터들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된 이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고 확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2011년도에 저희가 데이터들을 수집해온 현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약 저희가 140개 기관에 7,400만 건 정도의 메타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집된 그 저희 중앙에 있는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최근에는 지능형 문화정보 큐레이팅 봇, 그러니까 수집된 데이터들을 학습을 시켜서 실제 이제 그 로봇으로 구현을 해서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그리고 국립전주박물관, 나주박물관 이런 박물관 쪽에 도슨트의 역할을 하는 로봇으로도 제공을 하는 신기술을 접목한 사업까지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기존에는 데이터 관점에서 데이터를 이제 수집해서 연계해서 그냥 보여주는 정도의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빅데이터, 데이터들이 좀 더 다양한 데이터들이 수집이 되고 그리고 가공이 되면서 이와 관련된 지능화된 서비스, 그리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체계를 만들어서 관리적인 관점에서의 접근도 필요했고요. 그리고 활용적인 측면에서도 사실은 좀 더 다양한 데이터의 확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도 사실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었지만 마침 과기부에서 추진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에서 그동안 우리가 수집되고 있었던 데이터들이 아직은 정제되지 않아서 민간에서 활용하기에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조금 채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이제 데이터 관점에서 좀 더 이제 고도화된 관점의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보원은 이제 사람과 문화, 정보를 연결하는 기관의 비전을 갖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데이터와 관련된 연구 사업들, 데이터 수집에 대한 일들, 그리고 이제 신기술과 접목된 다양한 사업들 추진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화와 관련된 이제 도메인 전문가로서 실제 그 지역에 있는 문화 정보들을 생산하는 일도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업을 지원하는 데이터의 서포터 역할에 상생 협력하는 사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 기관이고요. 실제 그 데이터들을 이제 민간에 개방을 하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들을 활용을 하기 시작했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스타트업들 중에서 물론 이 공공 데이터를 썼다고 해서 성공을 하진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본인들의 기술과 아이디어로 성공을 한 기업인데, 여기에서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점은 이렇게 처음에는 중화권 관광객 여행 안내 플랫폼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용자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고 그 안에서 이용자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버스킹 TV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그 길거리에 버스킹 공연을 하는 이제 그 작은 그 버스킹 공연 연주자들에게 장비를 렌탈해주는 어떤 그런 기능을 하는 앱이었는데, 현재는 그 버스킹 거리 공연자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그들을 발굴하고 양성하는 사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 분야의 공공 데이터의 경우에는 실제 그 데이터만으로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렇게 다른 비즈니스 모델과 결합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데이터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스타트업의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이제 그런 수집된 데이터들은 문화데이터 광장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관광 분야뿐만이 아니라 문화유산이나 도서, 체육, 다양한 분야까지의 데이터 활용 사례들을 발굴해서 저희가 이렇게 사례를 확산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를 수집하는 업무들을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뭔가 그 문화 데이터의 산업을 육성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문화 정책의 혁신을 위한 것을 목표로 해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운영, 그리고 저희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빅데이터 센터들에 대한 육성,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들이 3년 동안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저희의 그 플랫폼 구축 방안인데요. 일단은 이제 한국문화정보원에서 수집하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밑에 총 8개의 빅데이터 센터들이 생산하는 정제된 데이터들이 플랫폼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그 활용 기업들에 대한 그 고객 니즈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 대한 니즈도 저희가 의견 수렴을 해서 데이터를 가공해서 플랫폼 위에 올리게 되면 실제 그 안에서 이제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 품질 관리를 통한 수집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와 데이터 간의 이종 간의 결합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렇게 가공된 데이터들은 향후에 이제 플랫폼 위에서 유통, 거래까지 이루어지게 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저희의 전체적인 사업의 개념도입니다. 사실 이제 문화라는 구분을 아까 문화여과 문화산업으로 저희가 구분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너무 범위가 넓어서 이거를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될지가 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화라는 것은 어디서 먹고 놀고 자고 배우고 하느냐 이런 것들의 맥락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구성된 빅데이터 센터들에 있는 데이터들을 연결고리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민간 분야, 공공 분야의 다양한 센터들이 생산된 데이터들이 이러한 문화 소비 맥락에 맞춰서 데이터들을 이제 정제, 가공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로 데이터들이 이제 융합, 가공이 되게 됩니다. 그 융합 가공되는 어떤 내용들은요, 그 중앙에 보시면 어떤 이제 공공과 민간 데이터의 결합이 될 수도 있고, 지역에 있는 데이터가 플랫폼에 있는 데이터랑 결합이 될 수도 있고요. 기존에는 공공 영역에서의 사실 이제 저희 정보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방 사업들은 공공에 있는 데이터들끼리의 이제 이종 간의 결합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져다가 저희가 같이 이종 간의 결합을 하기에는 사실 민간 협력도 필요하고 이에 대한 개인 정보에 대한 이슈나 그런 민간 정보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이슈가 됐었는데요. 사실 이 본 사업에서는 그러한 이제 제약 사항들에 대해서 이런 거버넌스를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에 대한 이종 간의 융합, 가공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문화 여가와 문화 산업적인 측면의 목표를 갖고 저희가 3가지에 대한 서비스 모델을 구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구성되어 있는 빅데이터 센터에 대한 소개 부분입니다. 민간에 이제 3군데, 공공에 5군데로 이제 정해져 있고요. 최근에 3개의 빅데이터 센터가 더 추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1개의 빅데이터 센터에서 다양한 데이터들이 수집이 될 예정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야놀자, 그리고 레드테이블, 레드타이의 경우에는 기존의 오토 서비스로 이미 많은 이용자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AI,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AI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숙박, 음식, 그리고 이제 호텔에서 이용자들에 대한 컨시어지 서비스, 챗봇 대화 서비스를 통한 데이터들을 결합해서 또 다른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하단에 보시는 공공 분야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 생활체육, 그리고 도서출판, 문화활동, 지역문화 이렇게 좀 저희가 문화예술 분야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다 해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표적인 기관들이 빅데이터 센터가 됨으로써 저희 플랫폼 위에서 이제 그 문화예술과 관련된 또 다른 기관들의 데이터들이 이제 융합 가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지가 있고 역량이 있는 기관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센터로 구성을 해서 총 8개의 센터가 한 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기본적으로 문체부에는 굉장히 다양한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통계 데이터로 한번 구분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전국에 있는 뭐 아까 저희 공공 같은 경우에는 다 문화 시설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도서관이나 미술관, 박물관, 뭐 서점, 수련 시설, 숙소 관련된 여러 가지 위치 데이터들을 확보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는 이제 뭐 저희가 이제 대국민 서비스를 하거나 아니면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서비스를 통한 이용자와 관련된 실시간 데이터들을 확보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부산시나 그리고 K12라는 전국의 가계 소득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 센터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단위와 이 전국 단위의 기반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러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올해 한 560종 정도에 되는 데이터셋을 가공을 할 예정이고요. 본 장표는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한국문화정보원에서 그동안 수집했던 데이터들에 대해서 문화관광, 문화예술, 산업, 도서, 체육, 문화활동, 지역 문화 형태로 구분을 해보았고 그와 관련된 이제 빅데이터 센터들로 지정된 그 각각의 센터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이런 식으로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성된 센터들을 통해서 저희가 데이터들이 가공이 될 텐데 그 형태는 일단은 이제 원본 데이터에 대한 품질을 정제된 데이터들을 개방형으로 오픈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플랫폼 위에서 아까처럼 이제 이종 간의 결합이 주제별로 연관된 데이터들 간의 융합 상품으로 개방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 목적이나 어떤 수요에 맞춰서 가공되는 분석형 데이터로 구분이 될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제 이 사업을 제안하는 데 있어서 필수 조건이 있었습니다. 100개 이상의 수요 기업을 확보하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우리가 이 플랫폼을 만들었을 때 만들어지지도 않은 이 플랫폼을 예측해서 기업들한테 이 데이터 쓸 거냐 말 거냐를 사실 확인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민간에서는 의외로 굉장히 많은 니즈가 있었고요. 저희가 이제 그 기업들마다 현재 서비스를 뭘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데이터가 필요하고 어떠한 형태로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한 수요 조사를 통해서 105개의 수요 기업을 확보를 했습니다. 기존의 한국문화정보원에서 그 다양한 기업들을 발굴을 하는 데 있어서 주로 저희는 이제 ICT 종사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요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빅데이터 센터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센터로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 보시는 것처럼 공연 기획자나 제조업계 소상공인, 외식업계 소상공인, 헬스케어 다양한 분야의 종사자들이 이 빅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높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제 제 신랑이 외식업에 종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신랑이 하는 말이 사실은 이제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들어가면 상권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어디 가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거기 사이트에 들어가면 어떤 이제 뭐 매출 추이나 그리고 어떤 창업, 폐업한 현황들을 한눈에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일기예보처럼 날씨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제 본인이 외식업을 하는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가맹점이나 직영점을 늘려갈 때 이 지역에 입점을 하게 되면은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올지에 대한 추이를 그 주변에 있는 카드 매출 정보를 보고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권 분석을 하는 부분이 사실은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사람들은 뭐 음식 만드는 사람들이 이러한 뭐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걸 통해서 뭔가를 비즈니스를 만들고 이게 가능할까? 근데 그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카드 매출 데이터를 보면 그 주변에 매출이 5천, 1억 이상씩 찍는 데를 다 보고 왜냐면 자기네들이 자기네들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 그 지점의 카드 데이터 매출이랑 비교를 해보는 거죠. 요즘은 거의 다 카드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본인들의 요번 달 매출이 뭐 5천만 원이다. 그런데 그 주변에 5천만 원인데 그 상권정보 시스템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비슷하게 만약에 찍혔다라고 하면 이 내용이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시스템을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고요. 이런 빅데이터 플랫폼이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이런 소상공인들한테 정말 유용한 데이터를 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다양한 분야의 니즈가 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문화전을 중심으로 확장되는 영역들, 그래서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혁신 서비스 모델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혁신 서비스 모델을 만드는 건 저희가 공공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사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혁신적이면 혁신적일수록 민간 분야의 스타트업들이나 이런 데들의 어떤 입지를 좁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일단은 과업에 들어가 있으니 그 어떤 서비스 개발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모델링도 어느 정도 해서 성과를 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그 문화 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해서 위치 기반의 어떤 그 주변의 정보들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플랫폼에서 가공되는 데이터는 당연히 빅데이터 포털을 통해서 이제 트렌드가 됐던 그 각 센터별로 만들어지는 데이터셋들은 다 보여주는데요. 일단은 그 데이터를 활용한 시범적인 서비스를 저희가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떤 공공에서 이제 진행하는 그런 위치 기반의 서비스들을 뭔가 알고리즘을 개발을 해서 어떤 추천 서비스로 보여주자라는 취지로 저희가 이제 이런 맞춤의 여가 생활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했고요. 또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가공, 융복합하는 그러한 예시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문화 분야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하는데 관람 문화 활동을 하기 위한 전이나 그 당일과 그 이후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요. 거기에 이용자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면 그 이용자 데이터 또한 민간에 개방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되는 점은, 사실 이거는 저희가 제안 당시에 저희들의 일단 이런 서비스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실제 저희가 서비스 기획 운영단을 이제 꾸렸습니다. 실제 그 수요 기업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기업들의 이제 분야별 대표분들을 좀 모셔놓고,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당신들의 입장은 어떠냐, 어떤 서비스가 있었으면 좋겠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하는 말은, 사실 공공에서 하는 영역은 어떤 데이터의 집합소, 여기 가면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정도로만 해줬으면 좋겠고, 그 어떤 기술적으로 혁신적인 서비스들은 우리 민간 시장에서 우리 기업에서 하겠다, 이런 의견들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 이 사업 안에서의 이 혁신 서비스 모델이 혁신적이지 않을 수는 있겠으나, 실제 민간에서 원하는 부분들이 그냥 종합적인,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 서비스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대국민 서비스로 존재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에 저희는 좀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그래서 1차 년도에는 이제 공연 전시 분야로 집중을 하고요. 이제 내년부터는 2차 년도에 도서나 이제 체육 분야로 계속 그 범위를 넓혀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서비스 모델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그 한류에 대한 저희가 이제 문화 산업에 대한 분야를 고민을 하다 보니, 이 한류에 관련해서 비즈니스를 위한 기업들이 원하는 데이터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국가별, 연령별, 시기별 이런 분석 데이터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데이터들을 가공해서 분석을 하고 그 모델링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K창작 제작소라는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아직 한류라는 분야가 사실 굉장히 넓기 때문에 뷰티를 해야 될지, 공연을 해야 될지, 푸드 쪽을 해야 될지 아직 저희도 좀 고민입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좀 이것도 진행을 해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 문화생활 SOC에 관련된 정책 수립인데, 그 부산광역시가 저희 센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다양한 문화 시설들에서 실제 이용자들에 대한 데이터를 좀 분석할 수 있는 그 모델을 좀 만들고자 예시를 들어본 부분이고요. 저희는 이제 1차 년도에는 플랫폼을 만들고, 그리고 그 센터들에 대한 세팅 작업들이 1차 년도에 집중이 돼서 기본적인 데이터 생산, 그리고 혁신 서비스를 개발하는 부분에 집중을 하고요. 그리고 2차 년도부터는 그 데이터들이 유통될 수 있는 그 체계를 만들어서 실제 거래가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예정입니다. 3차 년도부터는 그 데이터에 대한 유통거래 활성화가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본 사업을 통해서 어떤 산업적인 측면, 국민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측면, 그리고
그 정책적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기대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금 5분밖에 안 남아서요. 뒷부분은 조금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플랫폼은 이제 서비스 모델 외에도 이 빅데이터 포털, 서비스 포털, 그리고 유통거래 포털로 이제 이용자들에게 데이터를 이제 제공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시각화, 분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클라우드, 이아스, 사스를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인프라를 구성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이런 다양한 포털들로 좀 더 이용자들이 쉽게 데이터를 확인하고 구매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포털로 만들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데이터를 가공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데이터에 대한 품질, 비식별화에 대한 부분들을 체계화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유통에 대한 모델인데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연구 그리고 스타터 1인 기업들에게는 무상으로 데이터를 개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데이터 모델에 따라서 대리점 유통 모델이나 아니면 패키지화된 유통 모델로 제공을 할 예정이고요. 그러한 데이터를 유통하는 데 있어서의 가격 및 판매 정책은 그 데이터에 대한 어떤 원가나 가치에 대한 고려가 있을 예정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저희 플랫폼뿐만이 아니라 다른 플랫폼 간의 어떤 레벨링을 좀 맞춰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밖에 저희가 그 다양한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그 지원 사업들을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는 장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타트업들뿐만이 아니라 공공 영역의 기관들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데이터 전문가 양성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까지 사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빠듯하게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11월까지는 그 시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마지막인데요. 저희가 이제 이 문화라는 분야가 아마 다른 플랫폼에서도 굉장히 우리도 관광에 관련된 서비스 모델 할 수 있고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문화, 체육, 관광 플랫폼이 다른 플랫폼하고 이제 굉장히 이제 이종 간의 결합이나 어떤 그 네트워크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업적인 측면에서 또한 긴밀하게 연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짧은 시간 동안 너무 빠르게 발표를 하다 보니 좀 미숙한 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나중에 저희 정보원 쪽에 문의를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라도 한 분 정도만 시간이 조금 계속 오버가 되긴 하는데 한 분 정도만. 네. 수요기업 조사요? 일단은 저희가 빅데이터 센터들 쪽에서요, 수요기업들을 한 10군데 이상씩은 좀 발굴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고 이제 저희 정보원에서도 이제 다양한 기업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면 공연 예술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 공연 예술 단체들에 대한 지원 사업 설명회에 직접 가서 저희들의 사업을 소개하고 실제 데이터가 필요한 기업들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조사를 받는 형태로 그런 식으로 실제 현장을 찾아가서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홍성희 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세션이 좀 지났는데요. 첫 번째 세션에서는 사실은 정부 쪽 섹터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그 기준설 이후에 정부 쪽 섹터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을 주로 좀 살펴보는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오늘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는데 현재 과기부가 그리고 청와대가 내걸고 있는 기저가 데이터 고속도로예요. 저는 발표 장표가 좀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얘기는 안 나오네요. 아무튼 이제 정부 섹터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들을 좀 봤고, 그 다음 세션에서는 좀 산업 쪽을 좀 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데이터 과학에 관련된 거, 우리가 데이터 과학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 이런 걸 좀 볼 건데, 오전에 자꾸 오전이라고 그러네요. 첫 번째 세션에서 김주현설 세종대 교수님 해주셨는데 자료가 많이 자료집하고 다르죠. 저희가 LODAC.kr이라고 하는 이 행사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 홈페이지에 현재 자료도 올라가 있긴 한데 오늘 사용하신 자료를 그리고 두 번째 분도 한 두세 장이 달랐던 것 같은데 그것도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시면 사용하셔도 되고요. 저희가 여러분들 이렇게 또 행사 이렇게 진행하면서 사진들
사진들이나 영상들을 찍어요. 그리고 발표하는 영상도 항상 홈페이지에 올려놓거든요. 그런 것들 이용하셔도 되고, 혹시라도 내 얼굴은 나는 홈페이지에 기재되면 안 돼. 저희가 주로는 플리커랑 유튜브 같은 걸 활용을 하는데, 나중에 나도 한번 보시고, 난 너무 안 이쁘게 나왔는데 빼주세요 이러면 빼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홈페이지에 자료를 올려두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희 그 시간을 맞추실 수는 있을 것 같다고 저한테 방금 발표 시간에 문자가 오기는 왔는데, 그 김태균 교수님이 다음 세션에 첫 번째로 발표를 해주실 거고, 그 다음이 이제 그 김옥기 상무님하고 이문성 센터장님인데, 그 두 분께서는 바뀌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도착하시는 거에 따라서.